미국 플로리다주 파이넬로스 파크의 한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사라는 수의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똑부러졌던 그녀를 많은 이들이 좋아했죠. 부모님이 정해둔 규칙, 예를 들어 통금 시간 같은 것도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언제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이었던 그녀. 그런 그녀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평소 수의사가 되기 위해 계획도 세우고 뛰어난 학구열을 보였던 그녀가 갑자기 고등학교를 옮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것도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딸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완강한 고집 때문에 결국 설득을 포기.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토록 전학을 원했던 이유는 한 남성에게 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반했던 남성의 이름은 조시 카마초. 그를 처음 본 순간 그녀는 사랑에 빠졌고 그가 다니는 학교로 전학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로맨틱한 만남이 훗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지 당시 그녀는 알지 못했죠. 사실 사라가 사랑에 빠졌던 조씨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자신이 인기 있다는 것을 이용해 그는 많은 여성과 만남을 가졌는데 양다리는 기본으로 심지어 고등학교 때 애아빠가 되기도 했죠. 당시 여자친구였던 에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람둥이인 그와 헤어졌는데 그렇다고 양육비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이가 태어난 뒤 만나러 오는 그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뭇 이해하기 힘든 헤어졌지만 가끔 얼굴을 보고 관계도 가지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지속됐죠. 책임감 같은 건 전혀 없었던 조 씨는 여전히 학교를 비롯해 여러 장소를 오가며 자기 맘에 드는 여성을 꿰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라를 발견합니다. 그는 대번에 느낌이 왔죠. 그녀가 자기에게 반했다는 것을. 며칠 동안 사라가 자기를 보러 가게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된 조 씨는 평소처럼 작업을 걸었고 그런 그에게 그녀는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니는 학교로 전학을 갈 만큼 푹 빠지게 됐죠. 당시 그녀의 지인들은 사라가 갈수록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조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했고 평소 즐겨 입던 옷도 그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리기까지 했거든요. 생각 이상으로 그녀는 그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조 씨가 바람둥이에 점점 사라를 가스라이팅한다는 것을 알고 만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던 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도 그가 자기만을 바라봐주지 않고 바람 피우는 것을 보았을 때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잠깐의 헤어짐이 몇 번 있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사라였습니다. 그와 전 여친 사이에 아이가 있고 아직도 가끔 만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녀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전 여친과 데이트할 때 따지려고 찾아온 사라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도 말이죠. 당시 딸이 그에게 맞고 돌아온 것을 알게 된 부모님은 신고하려 했지만 여전히 콩깍지가 씌어있던 사라는 그들을 말렸습니다. 2008년 여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 씨는 파티에서 만난 레이첼이라는 여성과 눈이 맞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게 자랐지만 청소년기에 반항적으로 변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여성으로 꽤 화를 내는 성격이었는데 한 번은 부엌칼을 들고 날뛰는 바람에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를 중퇴한 뒤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독립했던 그녀는 한 파티에서 조 씨를 만났고 나쁜 남자였던 그에게 끌려 관계를 맺었던 것이었죠. 레이첼은 성관계를 좋아했고 그런 그녀에게 조 씨는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저녁이 되면 통금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라 대신 항상 자유로운 레이첼과 자주 만났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그가 자기를 아껴주고 위해준다는 느낌이 든 그녀는 어느덧 그를 독점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가 바람둥이에 혼인관계는 없지만 애아빠, 그리고 사라라는 여친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자기만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죠. 조 씨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린 건지 이미 사라와는 헤어졌고 앞으로는 레이첼만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두 달이 지났을 무렵 레이첼은 조 씨가 사라와 헤어지지 않고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그가 본인의 SNS에 사라와 해변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게시해 알게 되었다는 것에 레이첼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사라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쌍욕이 들어간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작 잘못한 것은 조씨였는데 말이죠. 이미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라도 레이첼에게 전화와 메일, SNS 댓글에 욕을 남기며 맞대응했습니다.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자의 치정 싸움은 그렇게 시작됐죠. 여기서 조씨는 불붙은 기름에 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난 너를 위해 싸우겠어 라는 댓글을 사라와 레이첼의 SNS에 동시에 달아버린 것입니다. 두 여자의 싸움은 격해졌습니다. 레이첼은 사라에게 입에 담기 힘든 음담패설을 내뱉었고 사라는 레이첼이 일하는 가게에서 억지스러운 컴플레인을 걸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조씨는 그녀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났는데 여전히 그녀들의 분노는 그가 아닌 서로에게 향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거칠었던 레이첼은 사라에게 널 죽이겠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해 같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한 번은 사라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 자기와 싸우자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라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해는 없고 그저 위협만 있던 10대 여성의 싸움을 경찰로서는 말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거친 레이첼에게 사라 역시 기죽지 않고 항상 그녀의 SNS를 살펴보며 욕설이 섞인 댓글로 응수했습니다. 2009년 4월 14일, 이날도 어김없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라는 컴퓨터로 레이첼의 SNS를 훑어보았고 기분이 좋다는 그녀의 새로운 게시글에 화가 나 조씨에게 하소연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동안 그에게서 답장이 없자 사랑한다면서 답장도 없냐는 문자를 추가로 보냈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그에게서 온 영화나 보러 와 라는 답장에 그녀는 고민할 틈도 없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자기를 찾아주는 그의 단순한 문자만으로도 행복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날 레이첼은 만나기로 약속한 조씨가 동생 집에서 조카를 본다며 오지 않자 반려견을 데리고 홀로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를 지나치던 한 차량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외친 내 남자에게서 떨어져 라는 말에 뒤돌아본 레이첼은 백미러를 통해 자기를 비웃으며 바라보는 사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언가 촉을 느낀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흉기를 챙겨 조씨의 동생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사라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조씨를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그녀는 왜 거짓말했냐며 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집에나 가라는 그의 간단한 단문. 머리끝까지 화가 난 그녀는 지인과 전 남친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른 레이첼은 사라에게 전화해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위협을 했는데 이에 사라는 참지 못하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잠시 후 지인의 집 앞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레이첼은 화를 내며 달려오는 사라를 발견했죠. 레이첼의 말에 따르면 당시 사라가 자기를 차로 치려는 것처럼 거의 앞까지 달려온 뒤 멈췄고 차에서 내린 뒤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레이첼은 아까 가방에 챙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사라를 찔렀고 옆에서 지켜보던 지인들은 깜짝 놀라 911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병원으로 옮겨진 사라는 다음날 새벽 끝내 숨을 거두었죠. 레이첼은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그녀가 먼저 공격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그때 함께 있던 지인 둘은 사라가 차에서 내렸을 뿐인데 갑자기 레이첼이 달려들어 그녀를 흉기로 공격했다는 상반된 진술을 했습니다. 게다가 레이첼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사라는 맨손이었고 그녀는 흉기를 들고 있었기에 애초에 정당방위 역시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녀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6천만 원이 넘는 보석금이 책정된 그녀는 피넬라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죠. 재판은 그녀가 사라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흉기를 챙겨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던 것이 밝혀지자 재판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죠.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을 지적하자 그녀는 그저 호신용으로 가방에 넣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사라에게 남겼던 모욕적인 음성 메시지와 더불어 죽여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들은 배심원단은 겨우 2시간 반 만에 유죄를 판결했죠. 2010년 9월 3일, 재판부는 레이첼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27년의 징역을 선고. 그녀는 정당방위였다며 항소했지만 2012년 2월 17일에 기각됐습니다. 여담으로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었던 조 씨는 사라의 장례식에 참석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현재 사라의 영혼에게 사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레이첼. 둘이 다른 식으로 만났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